안녕하세요. 이곳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제게 이런 날도 다 오네요. 이 채널은 제가 일상 중에 꼭 챙겨 듣고 있답니다. 사람 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가 사는 일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공감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어찌나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지 어쩔 때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조금은 특별하답니다. 많은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야겠죠? 저는 50대의 전업주부예요. 이제 아이들이 거의 다 장성해서 손이 많이 가지 않는 탓에 가끔씩 친구들과 알바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뭐가 그리 바쁜지 눈코 뜰 새 없이 하루가 지나가더니 이제는 그런 바쁨이 그립기도 할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챙겨서 출근시키고 아이들 챙겨 학교 보내고 설거지에 청소에 온갖 집안일 하고 은행이나 볼일까지 다녀오면 바로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녀와서 간식 챙기고 저녁 챙기면 그대로 하루가 끝나갔던 것 같네요.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버틴 탓에 지금의 여유가 생겨났다고 생각이 드네요. 중년의 여성분들이라면 제 이야기를 많이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빠듯하게 살아가던 제 인생에 여유가 조금 생기니 지나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됐나 봐요. 먼저 저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지냈었습니다. 눈치를 보며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배가 고파도 먼저 말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만 살았죠. 그런 저를 잘 돌봐주시던 이웃 주민들이 계셨었어요.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지만 어떻게 저의 생각을 알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계셨죠. 그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한때는 그냥 누워 계시기만 하는 아픈 엄마라도 제 곁에 있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한 적도 많았습니다. 세상 천지 아무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늘 받고 있었기에 그 누구라도 곁에 있었으면 했죠. 밤마다 하늘에 대고 기도를 했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에 절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을 터놓고 말할 사람도 없었고 어디 가서 투정도 부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친척집을 전전하며 얹혀 생활하는 주제에 감히 누구에게 이런 투정을 부리겠어요. 고모네 집에서 지낼 때는 눈치 본다고 혼나고 배고파도 말도 안 하고 참고 있다가 혼나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말했다가 그거 하나 못 참는다고 혼나고 별의별 일로 트집 잡아서 계속 혼이 났습니다. 너는 애가 어른같이 행동하니? 내가 언제 너 밥 굶긴 적 있어?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을 하지 왜 참고 있고 난리야? 동네 사람들이 괜히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잖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불쌍한 척하고 배고프다면서 얻어먹고 다니니 남들이 보면 내가 밥도 안 주고 눈치만 주는 고모로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너 언제 그렇게 됐어? 나 정말 서운하다. 고모, 죄송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또 그놈의 죄송하다는 소리. 그 소리 좀 그만 좀 해라. 듣기 싫어 죽겠네 아주 그냥. 고모는 신경질적인 사람이었고 오갈 곳 없는 저를 받아주시긴 했지만 그 집에 있는 동안 저는 너무 불편했었어요. 고모 집에 그렇게 몇 년을 있다가 고등학교를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졸업한 후에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 다니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남편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제게 탈출구였던 것 같아요. 마음 붙일 곳 하나 없이 지내던 제게 누가 보호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 그저 그게 너무나 행복했었거든요. 그게 누구라도 아마 탈출구로 생각하고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라서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동네에 몸이 안 좋은 어르신이 있으면 직접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의 말도 잘 들어주는 편이라 상담사라는 별명도 갖고 있을 정도였답니다. 결혼한 이후는 별다른 일 없이 평범하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남들처럼 아이 둘 낳고 가끔 남편과 싸우기도 하면서 지냈고 또 결혼 후 정착한 동네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 인연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끈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동네에 한 여자가 이사를 오게 됐었어요. 동네 초입에 있는 빨간 지붕집에 젊은 여자가 혼자 이사를 왔었죠. 밖에 돌아다니는 일도 거의 없었고 마주쳐도 그저 피해 다니며 조용히 혼자 집에만 주로 있었기에 저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얼굴만 몇 번 본 것이 다였습니다. 이런 촌구석 작은 동네에 저런 도시적인 스타일의 젊은 여자가 혼자 이사를 왔다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뒤에서 수군거리며 그 여자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 조심히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사 오신 분이죠? 어디 외지 사람인가 봐요. 네. 얼마 전에 저쪽 빨간 지붕집으로 이사 왔어요. 그러게요. 그 몇 번 봤었는데 이번에 처음 이야기하네요. 근데 이런 시골 동네는 어쩐 일로 왔대요? 이렇게 젊고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젊고 예쁘긴요. 그냥 뭐 공기도 좋고 해서 알아보다가 왔어요. 그랬구나. 하긴 우리 동네가 공기 좋기로는 전국에서 손꼽힐 테니까. 그래요. 그럼 또 봐요. 저기 있잖아요. 혹시 라면 하나만 빌릴 수 있을까요? 제가 사다 놓은 게 없어서요. 라면? 뭘 빌려요? 내가 금방 갖다 줄게요. 이 동네가 슈퍼가 멀기도 하고 일찍 문을 닫아서 사기가 힘들어. 네.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녀는 하얀 얼굴에 가녀린 몸매를 하며 조용조용한 말투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라면을 하나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처음 말을 거는 동네 사람에게 라면을 빌려달라고는 참 하기 힘든 말인데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싶어 저는 얼른 집에 있는 라면 묶음 한 봉지를 가져다 줬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는 안 주셔도 되는데. 에이, 괜찮으니까 받아요. 이웃 좋다는 게 뭐예요? 맛있게 먹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렇게 그녀와의 첫 만남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네 친한 아줌마들과 알바를 가면서 어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있다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 그 여자가 임신한 것 같다고 하던데. 뭐? 임신? 아니, 엄청 어린 것 같던데 식구도 없이 혼자 사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그 집 앞에서 누가 꾀꾀 구토하고 있는 걸 봤다는데 그게 꼭 임신했을 때 하는 것 같다는구만. 에이, 사람을 어째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 그걸 어떻게 알아? 임신인지 아닌지. 그냥 밥 먹고 체했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뭐 애를 한두 번 낳아보나? 그거 본 애기 엄마는 애가 4명이야, 4명. 그 정도면 임신 박사 아니야? 저희는 그렇게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웃었습니다. 갑자기 이 동네에 혼자 이사 온 것도 이상하고 모든 것이 미스테리했던 그녀에 대해 사실은 온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차로 10분 정도 나가야지 슈퍼를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들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거나 그런 남자에게 시집을 온 사람들이고 주변에 시댁이 함께 있는 집도 대부분이라 동네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다 알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시골 마을에 젊고 예쁜 여자가 혼자 이사를 왔다고 하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녀가 이사 온 곳은 마을 입구 초입 쪽에 자리한 곳이고 몇 년 전에 외지인이 집을 지어서 살다가 나간 후 비어 있는 상태였답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녀의 집을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녀가 집 앞에만 나와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였죠. 더욱이 그 집 주변에는 마을 경로당과 마을 회관까지 자리하고 있으니 눈도장 받기 딱 좋은 위치였어요. 안 그래도 그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였는지라 그 얘기를 들은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편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날 밤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을 붙잡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저쪽 마을 입구 빨간 지붕에 이사 온 여자 봤어? 아, 뭐 젊은 여자가 한 명 이사 왔다고 하더만 진짜요? 그래, 가족도 없이 그 젊은 여자가 이 마을에 혼자 이사 왔더라고. 그런가 보지. 근데 그게 왜?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촌구석에 왜 이사를 오냐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여자가 임신한 것 같대. 뭐? 에이, 당신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어. 뭔 그런 소리를 다 해. 아니야, 저기 김씨 마누라 있잖아. 그 집 애가 4명이라서 입덧하는 것도 아주 귀신처럼 알아보는데 그 여자가 집 앞에서 헛구역질을 입덧처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아이고야, 아주 여자들은 말이 너무 많구만. 괜히 쓸데없이 사람 잡는 소리 하지 말고 관심 들 꺼. 쓸데없이 그런 거나 얘기하고 있고 당신 그럴 거면 우리 공장에서 일이나 더 하고 가. 꼴랑 4시간 알바만 하지 말고.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라고요. 그저 동네 여자들이 말이 많은 것이라며 그렇게 관심을 두고 남의 말을 하다가는 큰일 난다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남편이 다니던 공장에서 저와 동네 아줌마 몇 명이 알바를 하러 다녔었는데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할 바에는 차라리 하루 종일 일이라도 하라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별 얘기를 듣지 못한 채 며칠 후 저는 중학생 아들 녀석이 하도 운동화가 하나 갖고 싶다고 했고 몇 달을 미루다가 생일 선물로 사주기로 마음먹고 시내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뭔 운동화가 그렇게 비싼지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비싸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오느라 많이 늦었었죠. 그렇게 시내에서 아들이 원하는 운동화를 사가지고 나오는 길에 동네에 이사온 그 젊은 여자를 보게 됐었어요. 아이 옷을 파는 가게에서 쇼핑백 하나를 들고 나오는 그녀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정말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임신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이 딱 탄로가 나게 된 것이에요. 어찌나 놀랐던지 순간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쳐다보니 아들이 저를 보고 왜 그러냐고 물을 정도이더군요. 저렇게 젊고 예쁜 여자가 무슨 사연이 있길래 혼자 아이를 임신해서 시골 마을에 오게 된 것인지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한편으로는 딱하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한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려 봤죠. 그러자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까지 흘리며 그녀가 나왔습니다. 저기 아가씨, 집에 있어요? 누구세요? 아, 그때 라면. 아, 안녕하세요. 그때 라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저기 사실 아까 나 시내에서 아가씨 봤거든. 아이 옷가게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누구 옷 사러 갔었어? 네? 그냥 아는 사람 애기 옷이요. 그랬구나. 그냥 아까 그렇게 보고 아는 척도 못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일 봐요. 나 이만 가요. 저는 그렇게 창백하게 식은땀을 흘리던 그녀를 멀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 봤던 그녀의 안 좋은 얼굴 모습이 자꾸만 기억에 남더군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고 저는 자려고 누웠다 말고 벌떡 일어나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이끌리는 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녀의 집에 도착했는데 집 밖에서부터 끙끙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인기척도 없었고 저는 순간 무엇에 홀렸는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녀 집 현관문을 잡아 돌렸어요. 그랬더니 미처 잠그지도 않은 현관문이 스르륵 하고 열려버렸고 조심스레 안쪽을 들여다보니 그녀가 누워서 이불을 덮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어머나 괜찮아요? 아가씨 정신 좀 차려봐요. 아무리 불러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녀를 보고 저는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러줬고 응급실에 동행해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보호자 노릇을 해줬죠. 그리고 잠시 후 병원에서 알려온 임신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하며 소문으로만 듣던 얘기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임신 10주쯤에 접어들었는데 산모의 입덧이 워낙 심한 상태라 영양에 잘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까지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뭔가 이 여자가 짠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임신한 몸으로 혼자 이곳에 이사를 와서 제대로 밥도 못 챙겨 먹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좀 안쓰럽더라고요. 제게 용기를 내서 라면을 빌렸던 그 모습도 생각이 났고 집 앞에서 홀로 입덧을 했다는 말도 들었던 것이 함께 떠올랐어요. 잠시 후 그녀가 깨어났고 저는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에게 괜찮느냐며 말을 했습니다. 어머 괜찮아? 세상에 혼자 그렇게 아파서 끙끙 앓고 있었구만. 세상에 큰일 날 뻔했어. 제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된 거죠? 혹시 저를 이곳에 데려와 주신 거예요? 그래요. 내가 데리고 왔어요. 아까 낮부터 창백하고 식은땀도 많이 흘리길래 저녁에 찾아와 보니까 세상에나 그렇게 끙끙 앓고 있더라고. 어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제 괜찮아졌어요. 이만 나가봐야겠어요.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일단 여기서 좀 더 안정을 취하고 그러고 가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다 나았어요. 아이고 뱃속에 아가도 생각해야죠. 그렇게 산모가 못 먹고 있으면 애까지 큰일 나는 거 몰라요? 그러니 내 말 듣고 좀 안정을 취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길에 이 근처에서 밥도 좀 사 먹고. 네? 아니 그걸 어떻게...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뱃속의 아이부터 항상 생각하는 거 잊지 말아요. 엄마가 잘 먹고 건강해야 아이도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병원에서 그녀 곁을 지켜줬습니다. 남편은 그런 일을 못하러 하고 있느냐며 잔소리를 해댔지만 왠지 혼자 그렇게 있는 그녀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생판 모르는 동네 아주머니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를 동정심 같은 것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잠시 더 병원에서 그 여자의 곁을 지켜주다가 함께 퇴원을 해서 병원 근처에 있는 국밥집에서 뜨끈한 국밥까지 한 그릇 사줬습니다. 어찌나 허겁지겁 잘 먹던지 며칠은 굶은 사람 같더군요. 몇 시간 만에 집에 온 저를 붙잡고 남편은 괜히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은 외지인이기 때문에 괜히 제가 그 여자와 엮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더군다나 저희 집과 가장 친한 집이 부녀 회장 집이었는데 그 부부가 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남편에게까지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병원에 데려갔다고 했고, 본인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임신 사실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제 친구인 부녀 회장이 찾아왔어요. 자기 어제 그 외지 여자 병원에 데려갔다고 하던데 진짜야? 아이고, 이 양반 입 싼 거 봐. 우리 애 아빠가 그래? 벌써 소문이 다 퍼졌구만. 아니, 그 여자를 자기가 병원에 왜 데려가? 그 여자랑 친했어? 어떻게 알고 병원까지 데려가? 사람이 아픈데 친하고 안 친하고가 무슨 상관이야. 열이 펄펄 끓고 식은땀 흘리면서 쓰러져 있길래 구급차 불러서 간 거지 뭐. 참나, 세상 천사 납셨네 납셨어. 그래, 병원에서 뭐래? 진짜 임신 맞대지? 어? 남편도 없이 젊은 여자가 뱃속에 애까지 갖고 이 동네 온 거야? 몰라, 나도 그런 것까지는. 아니, 남이 사정이 있든지 말든지 그런 게 뭔 상관이여.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 세상 조용하고 착한 것 같더만. 내가 부녀회장으로서 우리 동네의 명예를 지켜야지. 괜히 이상한 외지인 이사 와서 동네 분위기나 흐리고 있고 그러면 진짜 곤란해. 그런 거 신경 쓰라고 부녀회장이 있는 거 아니야? 응? 괜히 자기도 그런 여자랑 엮여서 피곤하게 살지 말고 미리미리 깊게 관심 갖지 말라고. 부녀회장인 제 친구는 굉장히 냉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괜히 동네 분위기를 흐린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면서 그런 여자에게 신경도 쓰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이 마을에 누가 이사를 오고 이사를 가고 하든 그건 다 자기 자유잖아요. 낯선 외지인이 이사를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일부러 거리낌 있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친구에게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가져줬고 간식거리를 비롯해서 맛있는 반찬을 하면 조금씩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입덧이 너무 심했는데 제가 가져다 주는 음식마다 너무나 잘 먹었다고 감사해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몸매도 삐쩍 마르고 얼굴도 창백한 것이 꼭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이 하고 있는 그 여자는 솔직히 임산부로서 배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기에 임신을 했다고 믿기도 힘든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그녀를 의심하기만 했을 뿐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없었기에 뒤에서 무성한 소문만 내고 다녔었죠. 저희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골의 작은 마을이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나고 자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이곳에 정착하고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았고 저희 남편은 어린 시절 이곳의 부녀회장 남편과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죠.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사는 마을이지만 워낙에 인원도 적고 하다 보니 사람들의 성격이나 하는 행동들이 고스란히 다 보일 수밖에 없답니다. 그 중에서 부녀회장의 남편이라는 사람은 노름도 좋아하고 여자도 밝히며 술을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가도 술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면 자신의 행동이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저도 아주 많은 자리를 함께 하면서 이 문제로 남편과 싸움을 한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맨날 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니 허구한 날 저희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곤 했는데 그 부녀회장 남편이 저희 남편을 꼬드겨 함께 시내 쪽에 나가 주점 같은 곳에서 여자들과 같이 놀았다는 말을 들었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 둘을 키우면서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가다 보니 돈 10,000원이 참 소중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인간이 주점에 가서 여자들을 끼고 고급 술을 마시며 놀았다는 말을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남편과 대판 싸움을 벌인 기억이 있어요. 야, 이놈의 인간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 당장에 먹고 살 일도 빠듯한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데를 가? 아니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걔가 자꾸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혼자 가게 해? 뭐라고? 또 그놈이야 또? 너 그놈 핑계 댈 필요도 없어. 어차피 그놈이랑 다 같은 족속들 아니냐? 니네가 붙어 놀던 세월이 얼만데 아직도 그놈 핑계를 대냐고. 그냥 너도 가고 싶었다고 말을 하지 왜? 아니야, 난 정말 아니라니까. 난 아닌데 그냥 따라만 간 거라고. 당신도 나 알잖아. 으이구, 인간아. 철떡선이 없는 인간아. 그놈이 그렇게 노름이랑 여자 밝히고 그러는 놈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놈이랑 어울려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다니냐, 어?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인간아. 그렇게 그 친구로 인해서 남편과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친구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죠. 비단 이런 술집에 간 일뿐만이 아니에요. 여자를 어찌나 밝히던지 다른 동네에 사는 과부 아줌마한테 치근덕대다가 뺨을 맞은 적도 있었고, 술집 여사장한테 찝적대다가 그 남편한테 걸려서 뒤지게 두들겨 맞은 적도 있었답니다. 부녀회장의 남편이자 제 남편의 절친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남자의 모든 것을 속속히 알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남자가 동네 남자들의 물을 더럽혀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야 단순하고 친구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하는 것에 반대를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순진했던 동네 쌍둥이 아빠도 부녀회장 남편과 어울려 다니면서 노름에 손대고 집에 있던 차까지 팔아가며 노름돈을 마련하기도 했었답니다. 아무튼 부녀회장은 동네에 물을 흐리는 사람은 쫓아낸다고 말을 했지만 정작 그 물을 흐리는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듯해요. 부녀회장을 오랜 기간 하고 있던 제 친구도 보통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랑 그렇게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네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은 생각하지도 않고 외지인이 동네에 오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뒷말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여자도 사람들의 타겟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젊고 여리여리한 몸에 긴 생머리 그리고 흰 피부까지 갖출 건 다 갖춘 그녀가 사실은 모두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동네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스타일을 가진 그녀에 대해서 처음에는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렇게 몇 달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외지인이던 그녀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던 그녀의 청에 저는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고, 그러는 사이 부녀회장이 몇 번이나 그녀를 찾아가 훈계 같은 것을 하기도 했었어요. 저기, 내가 어른으로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랬다고. 우리 동네에 온 이상 우리 동네 회의나 모임에도 참석해야 되는 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동네 회의랑 대청소 시간에도 참석하고 경로당 어르신들 밥 해주는 봉사도 나와. 네? 저는 그런 것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음식도 잘 못하고 몸도 좀 좋지 않고 해서 조용히 있고 싶은데요. 아니, 외지에서 왔으면 좀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쩌면 사람이 그래? 무슨 이유로 이곳에 갑자기 와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그런 꼴은 못 보니까 무조건 참석해. 싫으면 이 동네에서 이사 가면 되고.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사까지 가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저 이 동네에 이사 와서 조용하게 있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있고 싶으면 동네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부녀회장으로서 한마디 더 하자면, 아가씨, 아니,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그쪽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애를 가졌다는 말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히 설명을 좀 해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건 제 개인적인 부분인데 제가 그런 것까지... 부녀회장인 제 친구의 말에 그 여자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또박또박 얘기하는 그녀의 모습이 조금 당찬 면도 있다고 느껴졌죠. 끝까지 자신의 의견에 따라주지 않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부녀회장은 몹시도 흥분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더 확대해서 그녀에 대한 안 좋은 말을 떠벌리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녀회장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녀? 그 여자가 뭘 잘못했다고? 뭐? 너 다 듣고도 그런 소리를 하니? 그런 애들이 괜히 동네 분위기 망치려고 그러는 거라고. 우리 남편도 그 여자가 좀 이상한지 엄청 물어보고 그렇더만. 괜히 난 쓸데없는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아주 눈웃음 살살 치면서 남자들하고 가끔 인사하는 꼬라지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만. 아이고, 이 사람아, 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떠날 사람 같은데 그냥 좀 내버려 둬. 저는 일부러 그 여자의 편을 들어줬고 부녀회장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는 말까지도 하면서 말이죠. 뭐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봤자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좁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었어요. 부녀회장인 제 친구 남편이 그 젊은 여자의 집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어둑어둑해졌을 시간이라 동네에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녀의 집 창문 쪽에서 서성이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녀회장 남편에 대해서 평소에도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르지 않고 뒤쪽에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죠. 잠시 후 그 남자는 그녀의 현관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리는 틈에 재빨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헉소리가 날 정도로 깜짝 놀란 저는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고 싶었지만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잠시 그 집 근처에서 두고 보기로 했죠. 혹시나 고함 소리 같은 것이 나면 바로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갈 생각도 하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잠시 후 불이 나게 도망치듯이 그 남자가 나와서 뛰어나가더군요. 개처럼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니 뭔가 일이 있긴 했던 모양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가 볼까 아니면 부녀회장인 제 친구에게 말을 할까 생각을 했지만 일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여느 때처럼 그 젊은 임산부의 집에 김치전을 몇 장 부쳐서 가져다 줬었어요. 이전에도 제가 부친 김치전을 맛있게 먹어줬던 게 생각나서 집 반찬을 하며 몇 장 더 부쳤거든요. 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다급하게 현관문이 열렸고 그녀가 현관문과 배를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더군요. 살려주세요. 제발 제 배가... 어머나, 세상에 이게 웬일이래. 왜 그래? 응? 아이고 어쩜 좋아. 얼른 병원 가자. 병원 내가 구급차 부를게. 얼른. 아이고 배야. 저 죽겠어요. 너무 아파요. 그녀는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구르며 아파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나올 시기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배가 아프니 너무 걱정이 돼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잠시 후 구급차가 왔고 저는 또 한 번 그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와 산모가 위험하다는 말을 했고 다급하게 수술이 진행되었으며 출산을 하게 됐었어요.
임신 8개월에 조산을 해버렸으니 산모와 아이 모두의 건강이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 그녀의 병원비를 보태줬고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죠. 다음 날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전날 구급차가 온 소리에 마을 사람 몇몇이 나와서 무슨 일인지를 다 지켜봤고 그 젊은 외지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벌써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죠. 그 여자는 몸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남편 없이 애를 혼자 낳았다는 낙인이 찍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됐었어요. 부녀회장인 제 친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그녀를 나쁜 여자로 만들기에 급급했죠. 세상 참 무섭다 무서워.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냐? 저 젊은 외지 여자가 여기 동네 다 망쳐놓는다고 했어 안 했어?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이게 뭐야 정말? 우리 동네가 정말 이 정도로 최악이었어?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뭐 또 최악이야. 무슨 사정이 있겠지. 자기 진짜 서운하다. 도대체 언제 알게 된 거야? 언제부터 알았냐고? 병원까지 같이 가서 애 낳는 자리까지 지켜줄 정도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건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런 거 알았으면 나한테 말을 해줘야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만큼은. 그게 있잖아. 아니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나도 함부로 말을 하기가 그랬어. 그냥 좀 안타깝고 짠하고 해서. 됐다 됐어. 나 자기 그렇게 안 봤는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사람 오래 봐도 다 소용없구나. 나 가만 안 있어. 그렇게 속에 불려시가 들어앉아서 동네 사람들 다 속이고 그런 것들 이 동네에서 쫓아내고 말 거야. 나 못할 줄 알아? 응? 아주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라고. 부녀회장은 몹시도 흥분해서 제게 말을 쏘아 붙였어요. 그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제게도 몹시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이게 흥분할 일인가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만큼 부녀회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부녀회장이 그녀에 대해서 흥분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 때문이었어요. 그때 아이를 일찍 낳아 인큐베이터에 두고 그녀는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아이를 보러 다녔었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없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동네 사람들의 인식이 그녀를 너무나 괴롭게 만들었죠. 한 달쯤 사람들의 눈치만 살살 보면서 피해 다니며 병원을 다니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간간히 드나들며 안부를 묻곤 했었는데 어느 날은 자신이 싸온 간단한 짐가방을 든 채로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죠.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이를 낳은 병원에서 아이도 퇴원한 상태였고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라진 애엄마를 두고도 동네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쁜 얘기들을 했어요. 남자 홀리는 귀신이라는 둥, 남의 남자랑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애라는 둥, 알지도 못하는 사실들을 가지고 도마 위에 올려놓기 바빴죠.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한 사람은 바로 부녀회장이었고, 저는 뒤늦게서야 부녀회장에게 제가 보았던 일에 대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저기 그때 사실 나 자기 남편이 그 집 기웃거리는 거 본 적 있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애엄마 있잖아. 애 낳기 전에 네 남편이 그 집 앞 기웃거리다가 들어간 적 있었다고. 그러더니 얼마 안 돼서 아주 뭐에 쫓기는 개처럼 뛰쳐나가는 것도 봤었어. 아니 얘가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나.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야, 믿을 걸 믿으라고 해라.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러니. 됐다. 농담 그만해.
저의 말을 그저 우스갯소리로 듣던 친구는 나중에 닥쳐올 일을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렇게 그 애 엄마가 떠난 후 10년쯤 지나고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혀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처럼 평범했던 나른한 오후,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동네 입구에 들어섰어요. 그러고는 그곳에 웬 건장한 남자와 아리따운 여자 한 명이 내렸는데 마을 입구에 있는 그 빨간 지붕 앞을 기웃기웃 거리더라고요. 저는 누구를 찾으러 왔나 싶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죠. 누구 찾아왔어요? 그 집은 지금 비어있는 집인데.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예요, 저. 기억나세요? 알아보시겠어요? 누구신지 저 아세요? 10년 전에 이 집에서 살면서 아주머니에게 참 신세 많이 졌었죠. 그때 낳은 아이가 올해 11살이 되었네요. 어머나 세상에. 그럼 당신이 그때 맞아요, 아주머니. 저예요. 저 정말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저랑 우리 아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이제서야 인사드리러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죠? 아이고, 못 알아보겠네.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 애기는 잘 있죠? 아니, 애기가 아니지. 그때 그렇게 말도 없이 떠나서 얼마나 놀랬다고. 이제라도 이렇게 좋은 모습 보니 너무 반갑네. 다행이에요, 다행이야. 그곳을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젊은 애기 엄마였습니다. 제게 고마웠다며 말을 하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부잣집 젊은 사모님 같이 고급스럽더라고요. 함께 온 건장한 남자도 너무 멋있었고요. 잠시 그녀와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급스러운 차가 이 동네에 들어서니 다들 궁금해서 가만히 있질 못하겠죠. 때마침 공장에서 동네 아저씨들이 하나둘 퇴근을 하는 시간이라 더더욱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 안에는 부녀 회장과 그 남편, 그리고 제 남편도 함께 있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부녀 회장이 나서서 그녀에게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 작은 시골 촌동네에 뭘 그리 볼 일이 많다고 자꾸 들락거려? 여기가 당신같이 비밀스러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여. 괜히 이 동네 물이나 흐리지 말고 얼른 가버려, 얼른. 하여튼 출신 성분 모르는 외지인들은 발을 들이면 안 된다니까. 에휴, 소금이나 뿌려야겠다. 저기요, 저 오늘 사실 저도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왜 이곳에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아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누가 동네 물을 흐리는지 오늘 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부녀 회장과 말을 주고받더니 핸드백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녹화되어 있던 동영상을 재생했죠. 그 속에는 부녀 회장 남편과 동네의 쌍둥이 아빠 등 몇 명이 자신에게 찝적대고 노골적으로 애인 일 해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고스란히 녹화가 되어 있더군요. 들리세요? 네? 동네 물 흐리는 진짜 인간들 똑똑히 보셨죠? 이제 그만 저에 대한 손가락질 그만하세요. 저랑 같이 경찰서로 가시죠. 이런 미친 것을 봤나? 어디서 이런 조작한 것을 가지고 와서는 행패야, 행패는.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오늘 매운맛 좀 한번 볼래, 이거사? 너 죽고 나 죽자. 부녀 회장은 이성을 잃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 곁에 서 있던 건장한 남성이 바로 부녀 회장의 팔을 낚아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부녀 회장 남편은 쏜살같이 어디론가 도망을 가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경찰에 다 신고를 한 상태라서 다음날 그 영상 속 남자 주인공들은 모두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서야 고백한 그녀의 사연은 이랬어요. 열렬히 사랑했던 가난한 애인과의 사이에 생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을 피해서 외딴 곳에 홀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인이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험한 일을 겪으면서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증거 영상만 남겨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혹여나 조금의 피해라도 갈까봐 너무 무서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줬는데 그 옛날 병원비로 빌려준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수줍게 제게 라면 하나를 빌려달라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꼭 이렇게 돌려받으려고 도와준 것은 아니었지만 거절해도 계속해서 제게 주는 그 돈을 저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부녀회장의 남편과 동네 몇 남자들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고 결국 그 동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야반도주를 해버렸죠. 오히려 부녀회장 부부가 마을을 떠나고 난 후 더 동네는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그 후로 부녀회장직은 제가 맡게 되었고 제 남편은 마을 이장을 맡게 되었답니다. 그녀가 살던 그 동네 입구의 빨간 지붕집은 현재 다른 외지인이 와서 살고 있어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 청각장애인 부부인데요. 저는 그 사람들을 아주 가깝게 돌봐주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저는 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 자식들도 가끔 시간이 날 때면 그 집 아이에게 가끔 공부도 가르쳐주고 동네에서 함께 공도 차주면서 시간을 보내주고 있답니다. 아마도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 친구인 예전 부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보려고 해요. 잘 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때 이야기를 꺼내니 보고 싶기도 하네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은 사이니까요. 이곳에 이렇게 지난 일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말 못했던 사연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서 이곳에 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